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고 전 또 사고 시, 사고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오늘부터는 이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죠. 네, 지난 시간까지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동차 사고 개념 및 법률 상식,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쭉 알아봤죠. 예. 오늘하고 이 다음 시간은 총 복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자동차는 누구나 다 몰아야 되고 또 없으면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방어를 잘 하시고 다니면 사고가 나더라도 또 사고를 내더라도 크게 당황하시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주고 또 나의 권리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고 없이 오는 사고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두가 다 잘 아시고 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네, 그렇죠. 누구나 뭐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뭐 지난 시간하고는 좀 이제 구성이 좀 다르게 사고가 나기 전에 알아야 될 뭐 보험 상식, 법률 상식,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보존하고 어떻게 증거를 뭐 채취하는가, 어떻게 증인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떻게 데미지를 컨트롤하는가, 예.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등등 이런 형식으로 시간을 한번 이끌어봤으면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먼저 사고 전에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될 어떻게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또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상식들이 있고요. 예.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건 사고가 났을 때 또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뭐 증인이나 증거 확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차량에 다들 블랙박스 하나 정도는 달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블랙박스 혹시 없으시면 요새 뭐 아마존 이런 데 보면 뭐 8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인스톨 하는데도 어렵지 않으니까 뭐 아내를 위해서 또 딸들 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 정도 달아 놓으시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번 또 예를 들어서 김원영 변호사님이 이 블랙박스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 강의하는 동안에도 또 블랙박스가 있는 케이스하고 없는 케이스하고 또 명함이 갈린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실제 케이스였죠. 네, 실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있는 게 참 좋지 않나. 경찰이 이분 찾아왔는데 뭐 사이테이션을 받았는데 나중에 뒤집어 봤더니 블랙박스 까봤더니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우리 손님 말 안 믿으려고 했어요. 아. 근데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어서 예, 저도 참 죄송한데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뭐 판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요소니까 네. 있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모두에 강조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언어 장벽이라든지 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장착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경찰도 와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보고 싶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때로 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가 자유로운 상대방은 자기 주장을 다 펼 거고 그 자리에서 네. 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일세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경찰한테 하고 싶은 말도 손짓받짓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증인 확보도 참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대비로 우리가 사고 전에 알아야 할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정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다. 네,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금 당장 해도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블랙박스 인스톨레이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 우리 반드시 보험 들어야 되겠죠. 예,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사고 내거나 당했을 때 큰 낭패 당하겠죠. 예, 자동차 보험은 필수잖아요. 네, 필수예요. 그만큼 블랙박스도 더 중요한 필수고요. 예. 그런 필수적인 장치들을 해놓았는지 한번 본인들에게 되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사스는
책임 보험만 들면 되는데 liability insurance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를 보험 용지를 꺼내 보면 거기에 크게 liability insurance라고 써져 있어요. 책임보험. 책임보험. 그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보험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책임보험은 들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텍사스에서는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될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민사상으로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람이 다친 경우 1인당 3만 불, 그다음에 한 케이스당 6만 불 이게 미니멈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10명 타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분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3만 불이 맥스예요. 네. 미니멈이에요, 참. 미니멈 3만 보험회사에서 불. 커버하는 금액이. 그렇죠. 이제 대부분 운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3만 불, 6만 불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내가 지켜야 될 재산이 많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큰 목장 주인이다. 아니면 뭐 달라스 다운타운에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빌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등등 예. 여러 가지 그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 있는 거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그렇죠. 돈이 많다면은 상대방이 피해자가 그 책임보험 3만 불 이상의 금액을 소송할 충분히 수도 요구할 수 있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보험회사는 3만 불만 주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마이 그렇죠. 포켓에서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켜야 될 재산이나 그런 이익들이 있다고 하면 뭐 이 책임 보험액을 3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이상으로 놀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방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이런 데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러한 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텍사스. 예. 네,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안 되면은 보험도 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텍사스는 지금도 안 돼요. 예.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보험도 못 들기 때문에 길 위에 있는 차량 중에 많은 부분이 보험 미가입 차량들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런 차량들한테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답이 없잖아요. 내가 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UM이라고 있어요. 네.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나중에 명함이 극명히 갈려요. 예. 이거 꼭 혹시 기억하셨다가 오늘 보험 팔러시들 다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나오는 그 돈 보상 비용이 네. 엑스 어마운트라고 하면 그거 외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 쪽으로 왜 생명보험 들고 상해보험 들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보너스 페이먼이나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면 PIP라는 걸 꼭 들어놓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김원영 변호사님 항상 이 교통사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UM과 PIP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게 그 UM 같은 경우는 상대방 차량이 보험이 없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네. 그리고 PIP 같은 경우는 어떤 때 그런 손님들 있잖아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뭐 엄청 많이 챙겨주더라, 아니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변호사의 능력도 뭐 일조를 하겠지만 많은 경우 이런 본인이 평소에 들어놓았던 이런 그 PIP라든지 이런 보험 피처를 변호사들이 적절히 유용히 잘 썼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도 혹시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베네핏을 주시길 원하시면 퍼스널 인저리 프로텍션 꼭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블랙박스 설치 그리고 네. 보험도 이 책임보험에서 본인이 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를 늘리라고 해 주셨고 그렇죠. 또 UM과 PIP 꼭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 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아까 저희들이 언급을 나눈 게 콜리전 커버리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내가 냈을 때 예. 아니면 당했을 때 내 차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들어야 되고 그거 별개로 렌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 피처도 반드시 들어놓으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뭐 잘 모르시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통상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험 요금 좀 사게 해달라고 하면 네. 에이전트도 별수 없이 그냥 이것저것 빼요. 이런 옵션들을 빼다 보면 네, 빼다 보면 먼틀리 내는 보험료는 싸지만 막상 예고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싼 게 불과 한 달에 몇 불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황당한 경우 나중에 정말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신 게요. 저도 얼마 전에 이 UM을 들었는지 알고 계셨는데 막상 사고가 당한 후에 보니까 안 들어 계셨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낭패를 보신 분이 그렇죠. 계셨어요. 사고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네. 쳐야 되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게요. 네. 자, 사고 전에 지금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를 그 보험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갈 건지. 예. 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기간이 한 1, 2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자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네. 클라이언트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막 정의감에 뭐 불타고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략상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뭐 처음부터 뭐 파일링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걸 감당해 줄 수도 없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통상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가자고 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대부분의 경우가 그 상대방이 보험이 있고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보험회사가 그 사건 해결에 너무 미온적인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보상을 안 해줄 충분히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보상 비용을 위해서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분명히 코드가 굉장히 클리어한데 라이빌리티를 넉셉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차일피일 미루고 예를 들어서 그 차일피일 미루는 게 한 3달, 4달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겠죠. 예. 손님들은 다급해하고 또 처리는 해야 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뭐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어떡하겠어요? 싸워야죠. 그때부터는. 예. 네. 그럴 때는 소송을 고려를 해야 하는군요. 된다. 네. 하지만은 만약에 데미지가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예. 가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예, 소송 비용이 오히려 보상 비용보다 훨씬 많은 경우.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 좀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방금 언급드린 부분은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예.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대비를 해놓으면 그만큼 뭐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들을 알아본 거고요. 방금 모두에서 언급드린 것이 그런 것이었고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났다. 사고 났을 때는 또 너무 당황해서 평소엔 알고 있었던 것도 잘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 좀 잘 또 인식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너무 크게 그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뭐 이거저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앰뷸런스 불러서 911 신고하시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예. 네, 뭐 크든 작든 뭐 나한테 뭐 메디컬 컨디션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 사고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협조하에 911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법률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맡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크게 다치신 경우에는 뭐 내가 피가 나고 있는데 아니면은 혈압이 막 올라서 거의 죽게 생겼는데 뭐 증인 확보한다고 막 볼펜 들고 찾아다니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에비던스 사고 가시고 나머지는 뭐 주변에 있는 증인이라든지 경찰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예, 사고 시 뭔가 대처해야 그렇죠. 될 것이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은 네,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으면 그 자체 확보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병원으로 바로 실려간 경우에도 네.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보면 예. 그때 당시에 그 사고 현장이라든지 뭐 사고 당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요. 예, 고스란히 동영상이 소리와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 혹시 그 증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동영상을 잘 보다 보면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들 뒤에 번호판이라서 찍혀 있을지도 몰라요. 예.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시간에 그 자동차 주인이 그 차를 몰았으면 부하실 공산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증인 뭐 증거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모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 그 방송 중에 우리 채창의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읽어보니까 이 교통사고를 내신 경우 같은데 민사소송을 당하셔서 콜트에서 나오라고 하면은 그날에 나가야 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고 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본인들이 해결할 테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가면 소송에 지는 건 아닐까요? 저도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하시면서 상대 쪽에선 다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를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억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거는 그는 상대방의 권리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에 제가 우리가 해라 봐라라고 할 권한은 없고요. 예. 상대방이 그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보험회사가 해결에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너무 적게 산정해서 상대방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보험회사에서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 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면 이미 변호사가 본인을 위해서 선임이 된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을 해야죠. 출석을 안 되겠죠. 지금 이 채창에 올려주신 청취자분은 보험회사 쪽에서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그거는 아직 재판 날짜는 잡혔지만 재판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 전에 뭐 증인 신문 디포지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협상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뭐 보상 금액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일단 소송 일단 걸어놓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변호사들끼리 뭔가 또 협의 과정을 협상이 거치니까요. 뒤에서 막후 협상이 또 많이 벌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주고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겁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하이어해서 상대 쪽과 지금 뭔가 협상이 진행된 거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럴 공산이 상황이시군요. 굉장히 높아요. 네. 예. 저희 사무실에도 매양 하는 일이라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트에서 날짜가 나오면 나가야 되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협상하고 있는 네. 과정으로 지금 네. 보이신다 그런 너무 말씀이신 것 겁먹지 같아요. 않으셔도 되고요. 네. 사고를 냈을 때 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예. 또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 보험회사 에이전트나 보험회사 어저스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께 소장을 팩스로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서 그거 받고 변호사 선임해줄 의무가 있어요. 예, 지금 채창에 올려주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요구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책임보험액을 좀 높이시라고 만약에 예. 오해될 경우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예. 여기가 네, 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군요. 예,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고 전에 또 우리가 대비할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법률 지식이나 보험 상식들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기본 툴이에요. 예,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평소에 잘 갖춰 놓으시면 아무래도 유용하죠. 예. 자,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복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